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입니다. 오늘은 김종인 뒤집어졌다, 그의 대선 전망 부분이 없다 라는 소식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쿠데타 말 듣고 판단했다면 실망. 윤석열 경제민주화 실시할 능력은 있어. 안철수와 단일화 언급할수록 윤석열 지지도에 부정적. 이제 정치 때려치우고 청년 교육하려 해.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에게 전화를 건 날은 지난해 12월 30일이다. 그는 옅은 웃음소리가 섞인 목소리로 오랜만이다라는 말을 건네며 전화를 받았다. 그와는 최근 2년 새 4~5차례 만났다. 인터뷰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인 그가 다음 주에 찾아오라고 말했다. 만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쪽으로 쏠린 판세를 어떻게 뒤집을 계획인지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1월 3일 오전 그는 선대위 회의에서 전격적으로 선대위 전면 개편 방침을 밝혔다. 언론은 김종인이 승부수를 띄웠다고 평했다. 이날 오후 그에게 전화를 걸어 만날 시간과 장소를 묻자 수요일 오후 2시 30분쯤 국민의힘 당사로 오라고 했다. 그렇다. 애초 만나기로 한 곳은 당사 6층에 있던 총괄선대위원장실이었다. 상황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흘렀다. 1월 4일 늦은 밤부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그와 결별한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이튿날 오전 그는 먼저 물러나겠다고 밝히며 사태의 종지부를 찍었다. 인터뷰 약속이 취소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작 그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장소만 서울 광화문에 있는 그의 사무실로 바꾸자고 했다. 이날 대화는 그가 대선 국면에서 느낀 소외가 줄을 이뤘다. 그는 아내가 정권 교체를 못하면 책임을 어떻게 모면할 거냐며 여러 날을 압박해 선대위에 참여하게 됐다고 했다. 김 교수와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 컨텐츠 대표가 한두 차례 만났다는 말도 건넸다. 선대위를 그만두니 김 교수가 뭐라 하던가라는 물음에는 당사자가 딴 생각을 하니 결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윤 후보가 입당 전인 지난해 7월 사무실로 찾아와 김종인계로 불리는 모 인사를 데려가고 싶다고 했고 이 인사가 캠프에서 맡게 될 직책까지 거론한 사실도 공개했다. 윤 후보의 이 공언은 지켜지지 않았다는 말과 함께 말이다. 1월 5일 오전 11시 윤 후보가 선대위를 해산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봤다. 선대위 해산이 별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다면 1월 말까지 지지율을 회복하지 않으면 힘들다. 그래서 선대위를 전체적으로 개편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런데 주변의 인간들이 내가 후보를 무시했느니 쿠데타를 했느니 이런 소리를 한 것 아닌가.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실무적이고 효율적인 기능을 하는 선대위를 만들자고 했는데 그땐 그 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엄청나게 거대한 선대위를 만든 게 아닌가. 그래서 메머드급이라고 불린다. 자기 입으로도 메머드급이라는 말을 했더라. 그래서 결국은 오늘날과 같이 선대위를 해체하는 상황에까지 이른 거다. 시간을 놓치면 안 되는데 뭐 열심히 잘 하리라고 믿는다. 내가 무슨 목적 이루려 쿠데타하나? 쿠데타라는 표현까지 나왔다. 내가 무슨 목적을 이루려고 쿠데타를 하나? 내가 선대위에서 개인적 이해관계 없이 도와주는 유일한 사람일 거다. 윤 후보 당선을 통해 얻는 게 없이 말인가. 그렇다. 그런데 자기 당선을 위해 한 행동을 쿠데타라고 한다면 다른 할 말이 없다. 김 전 위원장을 두고 상황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는데 상황은 무슨 놈의 상황인가. 그런 어리석은 얘기를 듣고 판단했다면 매우 실망스러운 거지. 오늘 아침에 윤 후보가 김 전 위원장에게 전화를 했다던데 형식적인 대화를 했다. 고맙다는 얘기하고 앞으로 조언해 달라는 식으로. 조언해 줄 건가? 선대위도 있고 자기들 나름대로 방법을 많이 강구할 텐데 내가 특별히 조언할 수 있겠나? 어제 임태희 전 총괄상황본부장이 구기동 집에 찾아왔나? 어젯밤에 왔다. 와서는 이것과는 관계없는 딴 얘기만 하고 갔다. 그러면 윤 후보가 전화하기 전까지 선대위 해산에 대해 아무 언급이 없었다는 얘기인가? 그렇지 뭐. 생각이 맞지 않는데 같이 할 수가 있나. 헤어지는 거지. 윤 후보 측근들이 후보는 연기만 해달라고 했던 김 전 위원장의 발언이 윤 후보의 권위를 손상했다는 말을 내놨는데 대체 측근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이해가 안 간다. 그 사람들은 윤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보다 자기 개인들의 이해관계가 더 앞서 있는 사람들이다. 연기해달라는 건 후보와 선대위가 일치된 목소리를 내자는 뜻이다. 말실수는 선거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어느 나라 선거에서나 그런 소리 연기한다. 새삼스러운 소리가 아닌데 그런 걸 끄집어내서 후보한테 기분 나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지. 이것들이 자기 멋대로 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윤 후보 메시지가 거칠다는 지적이 있다. 후보의 메시지가 나가면 국민에게 감흥을 줘서 지지도가 높아져야 하는데 후보가 지방에 다니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메시지를 많이 냈다. 내가 그걸 시정하기 위해 비서실에서 메시지 써주는 기능을 총괄 상황실로 이전하려 했는데 그렇게 해도 작동이 안 됐다. 그래서 조직 개편을 얘기한 것이었다. 윤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두고 확정적 중범죄자라고 해서 논란이 됐다. 이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들도 그 발언은 불편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윤 후보가 검찰 출신으로서 스스로 판단한 바를 얘기한 것 같다. 대선 후보로 나와 있는데 상대에 대해 자극적으로 얘기하니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그의 발언을 곱씹다 보면 그가 윤 후보에 대한 비판을 삼가려 애쓴 점을 알게 된다. 윤 후보의 패착을 꼬집긴 했어도 후보로서의 자질까지 폄훼하지는 않았다. 대신 측근들, 즉 윤핵관에 대해선 강한 날을 세웠다. 이것들이 자기 멋대로 해가지고라는 표현을 썼을 정도다.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그룹이 조직적으로 김 전 위원장을 비토한 건가? 이 사람들이 윤 후보 측근을 자처한다면 윤 후보가 당선되는데 지장이 가는 일은 절대 해선 안 된다. 당장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행동하려고 하니까 잡음이 날 수밖에 없다. 가서 한 달쯤 경과를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효율적인 선거를 할 수가 없다. 주변 인간들이 내가 뭐 전략도 없고 정책도 없다고 입놀림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조직으로는 움직여지지가 않는다. 비서실은 비서실대로 자기들이 잘났다고 떠들어댄다. 정책실에 왜 정책이 빨리 안 나오느냐고 물으면 자기들이 만들어서 후보에게 갖고 가면 비서실 단계에서 제대로 진행이 안 돼 발표를 못 한다고 한다. 그것이 지금까지 윤석열 선대위의 현실이다. 그러면 총괄의 권한은 행사하지 못한 셈 아닌가? 총괄이라고 하는 단어만 붙여놓은 거지. 원체 기구가 많아 선대위가 유기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니 문제 제기했던 거다. 기시감이 든다. 2016년 1월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로 합류한 그는 우클릭 개혁과 이해찬, 정청래 의원 공천 배제 등을 밀어붙여 당내 주류인 친문 진영과 갈등을 빚었다. 이후 친문 측에서 그가 비례대표 2번에 공천된 것을 문제 삼자 당무 거부라는 초강수를 뒀다. 물러나는 과정을 보면 2016년 친문 진영이 비례대표 순번 파동을 일으켜 김 전 위원장과 맞섰던 게 생각난다. 당시 비례대표에 자기들이 넣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때도 그랬다. 당신네들이 나한테 전권을 줘서 맡겼으면 내가 공천하는 대로 따라올 수 있어야지. 지금 같은 작태를 보이면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이다. 그러면서 한창 옥신각신했지만 내가 지역구에 공천한 사람들을 생각해 선거를 그냥 이끌어간 거지. 6년 전과 다른 점이라면 이번에는 그의 측근으로 꼽히는 정태근 정무대응실장, 금태섭 전략기획실장, 김근식 정세분석실장도 함께 선대위를 떠났다는 점이다. 그의 복귀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다음 시간 2부에서 이어서 해당 소식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성산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